이영산입니다. 여행은 몽골. 오늘은 알타이 산맥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타이 산맥.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이 여행의 로망이 확 솟구치시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야, 1500km. 이게 몽골의 길이 나쁘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고, 그 길을 따라서 1500km를 가야 됩니다. 힘듭니다. 버스 같은 게 다니는데요, 48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알타이에 있는데, 친구랑 같이 있는데 울란바토르에서 그 친구 아들이 오기로 돼 있어요. 와이프가 일이 있어서 울란바토르에서 같이 못 오고 버스 기사에게 아들만 부탁을 한 겁니다. 48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초재기하고 있다가 버스 도착 시간에 나갔죠.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알아봤더니 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속도를 내면 조금 빨리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그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하루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의 자식이 그 집 아들인 것처럼 하고 거기서 빤스만 입고 놀고 있더라고요. 하루 반 동안 그 기사가 얘를 찾으러 올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겁니다. 와, 이게 시골 마을 버스여도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천안에서 제가 몽골 친구하고 같이 살았는데 알타이 산맥에 살고 있는 자기 고향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동생이 지금 수원에 있는데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몽골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워. 네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 친구도 힘들잖아요. 천안에서 수원 들려서 비행기 타고 가려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돌아가려면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유목민이 그럽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탄 버스 기사 보고 거기 수원 쪽으로 잠깐 들어갔다 오자 그래. 와, 참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이게 세상을 그렇게 너무너무 착하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이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자, 어쨌든 멉니다. 우리는 멀다는 이야기 하면서 또 일이 왔었죠. 요즘은 길이 조금 좋아져 가지고 제 친구들은 이제 알타이에서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데 24시간이면 와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놈들은 24시간 동안 시동 한 번도 안 끄고 오는 겁니다. 와우. 만두 그냥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운전하고, 피곤하면 옆 사람하고 거의 시동 안 끄고 자리만 바꾸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오면 허리가 반토막으로 톡 부러질 일입니다. Oh, no. 자, 자동차 여행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시는 게 아니면 여행으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알타이로 가는 로컬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겨울에도 있습니다. 이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착륙하기 전에 창을 열어서 밖을 보면요, 알타이 산맥에 멋있는 설산들이 다 보입니다. 자르갈란트라고 하는 산이 이제 공항 앞에 있는데 그 4000m 산이 보이고, 그 앞에는 하르오스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설산이 호수에 비쳐서 우리에게 한편의 엽서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알타이 잘 왔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홉드 공항에는 오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모기의 총합 곱하기 57배 정도를 홉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거기는 다른 알타이 산에 비해서 지대가 낮고요, 앞에 호수가 크게 있습니다. 특히나 하르오스라고 하는 호수 이름은 검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약간 탁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2500km 알타이 산에 살고 있는 살 뻔했던 모기들은 모두 그리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정말
공항이 너무 모기가 많아서 공항 앞으로 나갔더니 공항에서 한 발만 나가면 초원입니다. 그 초원은 녹색이 아니고 검정색입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제가 한 발을 디디면 까만 게 붕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붕 떠올랐다 가라앉고 그럴 정도로 모기가 많습니다. 공항에 가시거든 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고 빨리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5분만 빠져나가면 이제 정말 싱그러운 알타이의 자연이 나타납니다. 모기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타이의 주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90km 정도를 오면 만항솜이라고 하는, 만항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동굴 벽화입니다. 호이트 챙에린이라고 하는 북쪽의 푸른 강가에 있는 동굴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약 15만 년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동굴 벽화 하면 바로 알타미라 동굴 벽화, 라스코 이런 거 생각나시죠? 스페인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동쪽 아닙니까? 동서의 유라시아 끝자락에서 같은 시기에 벽화를 그린 겁니다. 그 벽화의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혹은 다음 시간에 벽화 이야기, 암각화 이야기 함께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같이 오고 계시는 거죠? 자, 출발해서 알타이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산길입니다. 별로 멀지는 않지만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주변의 풍광이 너무 멋있으니까 용서가 조금 되지만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곳이 뭉크하이르항입니다. 뭉크하이르항. 알타이 산맥은 몽골 쪽만 하더라도 약 2,500km가 됩니다. 그 2,500km 알타이 산에 유명한 훌륭한 봉우리들은 13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봉우리가 뭉크하이랑입니다. 뭉크하이랑은 5개의 손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타우눔스트라고 하는 5개의 손가락이 이런 모양으로 봉우리들이 서로 마주보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쳐서 뭉크하이랑이라고 하는데 그 4,320m 만년설 산입니다.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머리가 하얀 참 산신령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데요. 그 뭉크하이랑 바로 아래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군이에요. 거기도 이름은 똑같습니다. 뭉크하이르항, 영원한 신성 정도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신성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알타이 산을 여행할 때 굉장히 재밌고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제가 책에 썼던 제 책의 이름이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인데요. 이 책을 쓰려고 제목을 지었더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입 달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야, 책을 왜 미리 내기도 전에 안 팔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오랑캐란 이름 때문입니다. 저렇게 야만적인 거, 미개한 거, 씻지도 않고 더럽고 이런 것에 나쁜 이미지를 응축해 놓은 한마디가 오랑캐 아닙니까? 그 오랑캐를 제목으로 쓴다고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분들의 예견이 맞아서 책은 많이 안 팔렸습니다. 물론. 자, 그렇거나 말거나 이 오랑캐, 저는 왜 그랬냐 그러면 그 뭉크하이랑에 살고 있는 오랑캐, 즉 자기들 말로는 오리앙카이 종족입니다. 오리앙카이라는 그 부족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쓰게 된 건데요. 오리아는 몽골 말로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앙카이는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붙여보면 용감하기로 유명한 자입니다. 얼마나 용감하면 참 사람들이 용감하기로 유명한 자라는 부족명을 지어줬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칭기스칸의 동지들입니다. 칭기스칸은 세계를 정복을 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기 혼자 칼싸움을 잘했거나 활의 명궁이거나 이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무슨 동네에서 골목대장 뽑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훌륭한 백성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훌륭한 병사들이 있을 거고 또 훌륭한 장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장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겠죠. 칭기스칸도 그랬습니다. 자기 왼팔과 오른팔에 사준마, 사맹견이라고 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8명의 동지들. 그 동지 중에 2명이 오리안카이족 출신입니다. 젤메와 수베에테인데요. 젤메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 고려사에 찰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이름, 그게 바로 젤메의 중국식 음역인 겁니다. 젤메, 오리안카이족 출신입니다. 칭기스칸의 오른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젤메의 조카였던 수베에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 정벌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럽 전쟁사라든가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칭기스칸 게임에도 맨날 나오는 이름이에요. 칭기스칸 때 그 아들이었던 어거데이 칸 때, 또 어거데이 칸의 아들이었던 구유쿠 칸, 이렇게 3대의 칸을 모시면서 계속 현장 사령관으로, 유럽 정벌군 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수베에테이. 그 사람도 오리안카이족 출신입니다. 이를테면 뭉콰이랑 출신인 거죠. 1368년에 온 나라가 망하고 북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 초원으로. 그걸 북귀라고 하죠. 북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동몽골과 서몽골이 나눠집니다. 동몽골은 칭기스칸의 후예들이고 서몽골은 이 오리안카이족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알타이산의 사람들입니다. 동서몽골이 분열되기도 하고 통일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쩔 때는 통일돼서 청나라와 맞서 싸우는데 동몽골은 청나라에게 지고 복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150년 동안, 150년을 더 길게 이 서몽골 사람들은 청나라와 전쟁을 한 겁니다. 1758년에 서몽골의 리더였던 왕비가 있습니다. 아노라고 하는 왕비. 그 사람이 지금의 울란바타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몽골까지가 모두 청나라의 복속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랑캐족들이 남았습니다. 리더가 죽었어요. 나는 청나라의 복속에서 살 수는 없다. 이 강인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알타이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카스피해까지 가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러시아령인 칼묵공화국 같은 데가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 100년이 흐르고 나서 거기에서 이 칼묵족들, 타타르라고 부르는 그 오리안카이족들의 후예로 드디어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20세기를 이 평등의 물결로 이 지구를 모두 흔들었던 레닌이라는 사람이죠. 레닌은 동양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오리안카이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됐을 때, 몽골이 사회주의가 된 게 1924년인데요. 이 사회주의가 된 이후에 유목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 거의 혁명, 항쟁 이런 게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는 라마승의 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항쟁의 시작점도 오리안카이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몽골 오리안카이족, 뭉카이랑 아래 살고 있는 이 알타이 사람들은 이렇게 용감하고 강인하고 불의를 보면 항쟁을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죠.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의 주인공인 비지아. 비지아가 이 오리안카이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랑 제가 몽골에 가면 최근 한 5, 6년 동안은 계속 저하고 같이 다니고 저를 가이드해주고 하는 친구 호이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호이가도 오리안카이족 출신입니다. 저한테 오랑캐족은 그 두 사람으로 지금은 기억되고 있는데 축제를 갔습니다. 오리안카이족들의 축제. 몽골에 있는 많은 축제, 나담 축제를 가봤는데 저는 오리안카이족 축제만큼 재밌는 축제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오리안카이족 4,000명쯤 남아 있습니다. 2,000명은 거기에 살고 2,000명은 울란바타르, 서울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의 유목민답게 자동적 디아스포라죠. 현대를 살고 있지만 그 4,000명이 거의 모두가 다 모입니다. 그 축제 3일이 오면. 그럼 저도 이제 관광객 1일 해가지고 거기를 가죠.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동네 잔치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씨름 선수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애의 동생이에요. 그럼 뭐 응원이 뭐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TV 하면 밖에 있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하는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축제는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라. 이건 어렵습니다. 축제 때는 모든 사람들이 호셔루라고 하는 군만두만 먹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좋아하죠. 1년에 그때밖에 안 먹으니까. 우리는 양고기 들어있는 군만두를 3일씩 먹으면 입에서 냄새 납니다. 양냄새.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저랑 여행 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막 하던데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가시게 되거든 친구를 찾아가거든 정말 설날은 더 가지 마세요. 몽골 설날, 차간사르라고 하죠. 하얀 달이 뜨는 차간사르 날 가면 그때는 보즈라고 하는 찐만두만 먹습니다. 전국에 찐만두 말고는 어떤 음식도 없습니다. 튀김만두는 차라리 기름에 튀기기라도 해서 냄새라도 덜 납니다. 찐만두는 물면 물이 쪽 나오면서 그 양고기 냄새가 확 풍기는데 두 개까지는 맛있죠. 인사 가는 집마다 양고기 찐 만두를 내옵니다.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되죠. 죽습니다.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타이 오랑캐들의 축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뭉크아이랑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알타이가 거기까지 멀리 갔는데 뭉크아이랑만 있느냐? 뭉크아이랑 산에 그 봉우리들만 보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물론 가장 많이 간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몇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아마. 알타이 산에 가장 아름다운 빙하의 산이 있습니다. 빙하산.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그래서 뭉크아이랑에서 며칠을 놀고 차를 타고 하루 이틀을 가면 만나게 되는 빙하산이 있습니다. 바로 타왕보구뜨입니다. 결혼식 발표를 빨리 하시죠. 아 여기서 갑자기 예. 8월 30일 날 안 장가를 되면. 갑니다, 여러분. 8월 30일 날 다들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또 얻어 걸려 가지고 제가 또 이 시국에 어려운 이 시국에 어지럽지만 제가 해외를 못 나가고 갈 데가 요즘에 없어가지고 장가라도 가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어떤 그 상무님한테 같이 이제 일했던 상무님한테 상황이 좀 안 좋지만 뭐 가려고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땐 적대적 M&A도 나쁘지 않지. 명언. 명언이십니다. 네, 그 야. 말씀 새기고 제가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결혼식 후에 뵙는 겁니까? 네. 네 그러시죠. 예, 다음 이야기는 결혼식 후에 전명진 신혼여행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부나 MJ와 함께 하시죠. 네.